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혹시 보험 때문에 속이 아프거나 마음을 다친 적이 있나요? 알약보험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 쓰린 속을 깨끗하게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나도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locast.c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욜로캐스트를 설치하시거나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알약보험을 쳐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의 보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업계에 입문한 지 15년 차,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보험을 사랑하는 남자 빡대리입니다. 네, 빡대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빡대리님. 왜요? 지금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저기 님이라고 하시니까. 예, 외부 손님을 만나면 네. 제가 임원인 줄 알고 네. 저한테 먼저 명함을 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부장으로 그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젊게 봐주시네요. 술을 두 손으로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만은 마음만은 정말 대리처럼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주 크게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지난 15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을 모두 직접 경험하며 실력을 쌓아온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 생손대비 한수희입니다. 생손 대비? 생선 대비가 뭐예요? 생손 대비 뭐예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생손, 네. 대면과 비대면의 대비, 그래서 생손대비. 아, 직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오, 비상하다 머리가. 이상해, 그냥 앞대가리만 갖다 붙인 건데요, 뭐. 아, 저기 앞대가리라니요. 나비님. 나비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거칠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긴 생선은 생선 대가리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살짝 기분은 이상한데요. 근데 사실은 한수희님은 뭐 키가 크셔서 한수 위에서 내려다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머리도 크다는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네, 한수희님은 아유, 키뿐만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다 크시네요. 작은 게 없어요. 네, 부럽다. 19금으로는 그만 갑시다. 본론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앞으로 우리 빡대리님, 한수희님과 함께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정말 약이 되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우리 두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있으세요? 알쓸신잡 좋아하고요. 네, 저도 너무 그 좋아요. 이효리 씨 나오는 네. 그 효리네 민박? 효리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거기 아이유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국민 여동생 아닙니까? 아우. 내 눈에는 이상순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이상수는 진짜 아유.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이게 같고요.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 진짜 좋아요. 저는 이효리 씨 옆집에 살고 싶어요. 너무 가셨어요. 그랬나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그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효리네 민박 너무너무 즐겨보는데 거기서 처음에 요리 씨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미니멀리즘을 하겠다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싹 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아, 다 갖다 버려도 뭐가 그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가 나옵니까? 머리니? 그렇죠. 본인 집에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니 옛날에- 한수희 아래 같아요. 왜 그게 이렇게- 아니고 예전에 진짜로 이가 많았던 세대였잖아요. 그건 옛날이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요즘에 그 우리가 또 방송도 욜로캐스트잖아요. 네네, 그렇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즐기자. 그거와 함께 또 뜨고 있는 트렌드가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예요. 네네, 예, 맞아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잘 알죠. 예. 예, 저 굉장히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네.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두지 않고 진정한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공감이 실천을 되고요.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집에 계신 마님한테 네, 허락을 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마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당신부터 치워버리고 싶다고. 그러면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가 될 것 같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다면서. 이 가정의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푸시면 실천은 못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 그래요. 이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다가 아주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도 많이 들고는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네. 네, 정말 보험이 너무 많아요. 음. 너무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한수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도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진짜 보험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한수희님? 굉장히 높은데요. 네.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에 이릅니다. 오. 예, 그래서 1인당 보험 가입 건수는 약 서너 개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그 양으로만 보면 초강대국인 거죠. 야, 그러면 4천만 인구인데 네. 인당 3, 4개면 1억 2천 개? 그쵸. 어마무시하네. 야.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뭔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보험 시장도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들을 정말 진지하게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시기인 것도 사실이죠. 한수희님, 네. 나머지 2%는 뭐 가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쵸. 왜안 그건 하실까요? 어떤 분들일까요? 그럼. 2%에 해당하는 분은 이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먼저 일단은 네. 보험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보험이라면 네. 문자도 네. 꺼내지 네, 말아라 막 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일부를 해당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보험에 사실 가입하고 싶지만 네. 보험이라는 게 건강하지 못하면 가입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가입하기가 어려운 건강 상태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일일이 있는데요. 네.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신가요? 어때? 나머지 2%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험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나머지 절반은 네. 보험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일 거예요. 만났어 예전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있어요. 예전에 이런 네.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만난 분 중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권했더니 네. 본인은 보험이 있대요. 어떤 보험? 근데 정말 이거는 무소불위의 보험이래요. 네.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뭔가요? 부적. 십자가? 십자가. 부적, 부적. 부적. 엄마가 준 이 부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그것 역시 네. 하늘의 뜻이다. 아. 야. 그분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보험에 가입을 안 하셨는데 네. 그분의 배우자가 네.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입하셨다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대박을 터뜨렸죠.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가지고 그래요?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 집은 남편은 굉장히 보험을 싫어하지만 아내는 보험의 어떤 전도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근데 있겠다.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 이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이 그 가치를 좀 느끼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게 가치를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이제 막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맞아요, 보험을 맞아요, 가입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 보험. 약 드실 아니. 지금은 약 들으실 시간입니다. 자, 어찌됐건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면서도 또 때로는 보험 가입하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어떤 혹자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이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빡대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보험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네. 보험이라는 것은 빚을 져서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빚을 져서라도 가입을 해야 된다. 굉장히 그럼요. 비장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네. 한치 앞도 모르는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한다면 재미없지. 미래를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위험이라면 뭐 일찍 죽는다거나 굉장히 네. 위험하죠. 실제로 제 친구가 한 3년 전에 캠핑을 같이 갔다가 네. 정말 어린 딸아이가 약간 헤엄을 잘 못 쳐서 계곡에서 발버둥 칠 때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있었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 당연히 실제 익사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친구분께서 제 친구가 아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분은 보험이 가입돼 있으셨어요? 좀 안타까웠죠. 그러네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나한테 또 닥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은 네.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뭐 택시 타고 가거나 운전하고 가거나 그럴 때 뒤에서 받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심지어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보험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안전 장치이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비장하게 빚을 져서라도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네.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수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빡대리님의 의견에 대해서 근데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험료는 비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비용이다. 네. 특히나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얘기할 때 통계치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빡대리님 말씀하셨던 가장이 너무 빨리 사망을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조기 사망이라고 하는데 네. 조기 사망은 통상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는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용 다시 말하면 가게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이 편익을 누리기 위한 상품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세 이전에 사망을 할 확률이 12%밖에 안 된다라는 건 9명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분 얘기를 잠깐 하셨었지만 친구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라고 표현하고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66%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보험료는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빡대리님 또 자동차 보험 얘기하셨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 어떤 거냐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책임보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대인과 대물이 의무보험이고 네. 나를 위한 거는 그 외의 것들인 거죠. 아, 이분이 그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손 대비죠. 아, 생손 대비. 진정한 이 손해에 시대 대한 부분들, 그럼요.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이 시대의 진정한 보험 전문가 생손 대비 한수입니다. 그 보험은 확률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왜 사람의 앞날은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 갖고서 확률이 낮아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네. 정리를 좀 하면 60세 이전에 조기 사망할 확률은 이제 1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12%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12%가 아니라 88%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근데- 가족의 예의. 근데 빡대리님 네, 한수희님. 가족에 대한 예의는 평소에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평소에 무슨 얘기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가족과 저녁 식사 몇 번 하셨어요?
생각 안 나죠? 잠깐만. 생각 안 나. 당혹스럽네. 우리랑 밥 먹을 수가 더 많이. 아니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의 얼굴을 우리 마님의 얼굴을 딱 살피건데 네네네. 이제는 평일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밥상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이제는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미니멀리즘.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에 대한 예의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집에 계신 마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고, 사실 가족의 예의는 평소에 지키는 거예요. 생활에서 보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평일에 정말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거든요. 늦게 그렇죠. 가고. 그리고 우리 빡대리님 주말에 골프 나가시죠. 지난주에도 나가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던데. 가끔이요, 가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이 예의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가족에 대한 예의는 평일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주말에 함께 여가 즐기고 네. 이런 게 가족에 대한 예의지, 보험에 가입했다고 예의를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예의와 한수희님께서 말씀하신 예의는 약간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미니멀리즘.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 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빡대리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예의, 뭐 사랑, 뭐 위험에 대한 그런 그 가치적인 측면을 바라보시면서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네, 그리고요. 네. 보험을 미리 가입해두면 네네. 마음의 위로와 위안이 돼요. 무슨 의미죠? 네, 실제로 제 아버지 사례인데요. 네. 제가 보험업계에 입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6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가입할 당시에. 수 있는 보험이 없었어요. 네, 당시에. 네.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손해보험사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을 제가 가입해드렸습니다. 네네.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길게 가입할 수 있었던 게 10년 보장 그리고 10년 납. 그럼 75세까지는 보장이 그렇죠. 가능하셨던 그리고 거예요? 나서 이제 소멸되는 상품이었죠. 네.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는 누가 부담을 하셨어요? 제가 냈죠. 오, 네, 근데 그 아드님께서. 10년 동안 납입하면서 네.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10년 동안은 저는 되게 든든했었죠.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큰일이 생겨도 나는 안전장치가 돼 있다라는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됐었죠. 그거는 굉장히 그럼요. 큰 의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 아버님께서 10년 동안 보험금 수령을 안 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해두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위안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빡대리님 아까 얘기하실 때 결국은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못했다. 저 네. 보세요. 매월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원금만 2,400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예, 투자 수익률 5%만 감안해도 3천만 원이거든요. 사실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빡대리님 제가 알기로 대출이 좀 있으시죠? 우리나라 대출 없는 분도 있나요? 그럼요. 대출은 좋은 제도예요. 네, 하여튼 뭐 무섭네요. 여하튼 간에 대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가정들도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셨던 그 3천만 원을 대출을 상환하는데 하셨다라면 어쩌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하셨을걸요? 지금도 대출 때문에 마음 불편하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혹시라도 아프실까봐 하는 그 걱정은 덜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는 보험금을 한 번도 못 받으셨고 보장은 끝났고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건강하시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편찮아지시면 혜택은 못 보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천만 원 날린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 빡대리님께서는 과정에 대한 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한수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수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두 분께서 바라보시는 좀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네네. 생각은 듭니다. 뭐 어느 분의 말이 전적으로 옳고 어느 분의 말이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네네네. 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좀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요. 네네. 이상하게도 불행은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아파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섭취가
균형 잡히게 섭취를 못 하거든요. 불균형한 식사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화 비만, 소화 당뇨에 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러 그렇죠. 바깥에 나가 네. 계시고 기껏 챙겨 먹어봤자 라면 정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고 그렇죠. 이러거든요. 삼각김밥 먹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때우기식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맞아요. 그런 네. 류의 병들을 많이 걸릴 수 그리고 있습니다. 아플 때 제때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돈도 없고 그렇죠. 아이들 질병은 빈부격차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기 명확한 때문에. 수치, 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져서라도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왠지 혹하는데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아프다는 것은 상대적인 그냥 기분이에요. 느낌일 뿐이에요. 이건 진짜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가난한 사람이 아프다는 그 명제가 맞다라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든요. 네.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나이로는 올해 1942년생이에요. 요즘 1942년 76 되신 노인분들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청춘이시죠? 네네. 근데 삼성 이건희 회장 병원에 누워 있죠. 어쨌든 간에 부자는 병에 잘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에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것 같고, 실제로 더 이제 관건은 뭐냐면 세일즈 현장에서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장에 있는 FC들도 이런 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에이, 그렇다고 납입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면 안 되죠. 제 얘기는 배제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이 낮을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물론 통계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이 항목에 접목을 해서 소득이 낮으면 병에 많이 걸리고 사망률도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험 가입을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건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빚을 전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험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빚을 져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한수희님 말씀에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담을 해가면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만 되느냐,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져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또 이거 역시 고민의 대상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진짜 다시 한번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부자들이 보험 가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많이 하죠. 근데 진짜 부자들이 보험에 가입할까요? 정말 부자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보험이 있을까요? 잠깐. 여러분들께서는 욜로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르긴 멋지죠? 다르네요. 네. 그래서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알약 방송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알약보험 사이트 www.yolocast.c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욜로캐스트를 설치 후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 알약보험을 치시면은 저희 알약보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곳에 자세하게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처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사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한수희님께서는 결국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보험 가입해야죠. 이거 네? 보험은 가입해야죠. 장난하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뒤통수 맞은 이 기분은 저기- 뭐죠? 알약을 드신 게 아니고 가루약을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왜? 쥐약을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저 무조건 맹목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보험 가입에 대해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저는 항상 한 수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기쁜 뜻이 썰렁했습니다. 언제적 개그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자, 어쨌든 돌아가 보면 저는 사실 모든 뭐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분들 혹은 보험회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분들이 한 번쯤 보험에 대한 혜택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보험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수년 전에 어깨 수술을 한번 하셨거든요. 네. 수술비가 3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 엄마 보험 있지? 근데 사실 어머니는 보험이 없었어요. 왜요? 아들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아니, 이런 직무유기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친구가 보험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전화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런 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약간 실제로 그런 일이 네, 많잖아요. 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어떤 분들을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을 경계하거나.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도 보험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너 주변 사람들에게 패 끼칠 거면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이 부모님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죠. 보험 얘기를 아예 보험 가입조차 권유를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 참 웃기죠. 제 어머니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마다 참 다르다고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사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들, 엄마 보험 있지?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없지. 사인한 적 없잖아요.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아, 자필 서명을 꼭 받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랬더니 내가 왜 없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들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험료 낸 적 없잖아요. 아들을 믿고 계셨던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되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슬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전문가님, 빡대리님과 한수희님의 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 본인의 마지막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보험이라는 것에 대한 본연의 목적 그리고 순기능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필수품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알약보험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약보험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아, GS칼텍스와 진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광고 남겨주세요. 마지막 발언을 해드리면 네. 저는 보험은 금융상품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독일의 보험학자 마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냈어요.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좀 좋은 말이죠. 얼마 전에 충북 지역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수재 의연금도 내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은 혹시라도 나한테 사고가 나타나면 보장 혜택을 받는 거고 다행히 아무런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정말 멋진 제도입니다.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맞는 보험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겠고요. 나에게 맞는 보험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한수희님? 네이버에 알약보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에 알약보험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꼭 맞는 보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방송을 해봤습니다. 네, 첫 방송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한수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광고 마지막에 치느라고 네. 갑자기 정신이 확 나간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보험회사에 있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발언은 교과서 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고객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바들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우리 회사도 물론이지만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빡대리님도 부탁드려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렇죠. 네, 제목이 알약보험이잖아요. 네. 네, 알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졌어요. 네. 누가 졌는지 참 잘 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네. 앞으로 몸에 좋은 알약을 드실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몸에 좋은 알약 드세요.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큰 웃음과 그리고 알찬 정보 알려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방송 더 기대가 됩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